안녕하세요. 플랜트치과 원장 구강외과 전문의 양찬영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쓰기 위해서는 과연 임플란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수술을 처음 하시는 환자분들에게 임플란트란 무엇인지, 그리고 수술 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임플란트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뿌리와 머리, 그리고 그 두 개를 연결하는 연결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임플란트 뿌리는 나사 형태로 되어 있으며 픽스처라고 부릅니다. 픽스처는 생체 친화성 금속인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턱뼈에 심겨집니다. 임플란트의 머리는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최대한 자연 치아처럼 보이도록 치아 모양을 흉내내고 내 입에 꼭 맞게끔 맞춤형으로 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의 머리와 뿌리를 연결하는 연결지대주 또는 어부트먼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품이 함께 작동하여 자연 치아와 같은 기능과 미관을 회복시킵니다. 일반적으로 내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사용하는 최후의 보루는 신경치료와 크라운입니다. 하지만 신경치료와 크라운 후에도 치아와 주변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치아가 파절되어 머리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다거나 파절선이 뿌리까지 위치하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치료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것에는 임플란트, 브릿지, 그리고 틀니 등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릿지는 치아가 빠진 부위에 인접한 치아를 지지대로 사용하여 다리처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브릿지는 임플란트에 비해 술식이 간단하지만 인접 치아를 갈아야 한다는 점과 치아가 빠진 자리에 뼈 흡수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틀니는 잇몸 위에 착용하는 찰 부착식 장치입니다. 여러 개의 치아 또는 전체를 대체할 수는 있지만 임플란트보다는 안정성이 떨어지고 뼈 흡수로 인해 자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는 치아 전체를 뿌리까지 대체합니다. 고정된 형태로 안정성이 뛰어나며 장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턱뼈에 식립되어 뼈 흡수를 막아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도 있는데, 임플란트가 틀니의 지지 및 고정 역할을 하여 일반 틀니에 비해 사용하기가 용이합니다. 과거에 임플란트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브릿지나 틀니 같은 치료를 선택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을 정도의 뼈 상태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환자의 만족도에 있어서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가 오랫동안 잘 유지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은 충분한 양의, 그리고 좋은 밀도의 건강한 잇몸뼈를 가지고 있는 곳에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경우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충분한 양의 뼈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치과의사는 고리식이라는 추가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임플란트를 심어야 됩니다. 특히 위턱에 뼈가 부족한 경우 광대뼈 공간 안에 있는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을 둘러싼 막을 들어올려 뼈이식을 하는 상악동 뼈이식을 하게 됩니다. 뼈이식과 상악동 뼈이식에 대한 내용은 따로 영상이 제작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와 달리 변화된 최신 임플란트 기술과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치 후에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기술입니다. 과거에는 치아를 빼고 난 후 3에서 6개월을 기다려 뼈와 잇몸이 충분히 나은 다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다시 임플란트가 최종 완성되는데 3에서 4개월을 기다려 총 6개월에서 10개월의 임플란트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최근에는 임플란트 재료의 발전 및 수술 기법의 진화로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3에서 4개월 이내로 임플란트를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면 치료와 병행한 임플란트 수술입니다. 수면 임플란트는 사실 잘못된 말이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의식화 진정 임플란트 수술인데요. 시술 전 진정제를 투약하여 가수면, 즉 의식이 반쯤 깨어 있고 불안과 긴장이 완화되어 있으며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법이 있습니다. 3D CT 스캔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의 구강 구조를 3D 모델로 만들고 이 모델을 통해 임플란트의 정확한 위치, 각도, 깊이를 계산하여 제작한 가이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무절개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무절개 임플란트는 말 그대로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잇몸에 작은 구멍을 내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임플란트 식립에 비해 수술이 간단하고 빠르며 수술 후 통증도 매우 적은 최소 침습법의 수술법입니다. 마지막으로 CAD,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CAM, 컴퓨터 에이디드 매뉴팩처링을 이용한 맞춤형 보철물 제작이 있습니다. 찰흙 같은 반죽을 이용하여 입안에 본을 뜨고 임플란트 머리를 제작했던 과거의 방식과는 달리 디지털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 본을 뜨고 스캔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보철물이라 불리는 임플란트의 머리 부분과 임플란트와의 연결 부위를 디자인하고 밀링 머신이나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사람의 손보다 정밀한 기계로 본뜨기와 보철물을 제작하므로 오차가 줄어들고 치료 기간도 단축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플랜트치과 원장 고환과 전문의 양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